안녕하세요. 미유커버츠입니다. 오늘은 썸머 바스켓백 네트공예 가방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패브릭 얀 볼 3개가 들어가고요. 또 키링은 총 3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실 색상에 맞춰서 키링 색깔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키링은 총 실버, 골드, 블랙 이렇게 3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아마 주문하시는 실 색상에 따라서 이 키링도 맞춰서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드메이드 라벨이고요. 돗바늘 2개,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캔버스 천으로 된 파우치 가방 안감이 함께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방의 몸체가 되어줄 이 네트망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가방끈 부분이 될 깃다란 이 가방끈 2개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핸드메이드 면 라벨을 고정시켜줄 바느질 실이랑 바늘이 세트로 또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방 이 썸머 바스켓백을 만드는데 필요한 구성품은 모두 들어가 있고 따로 가위만 추가로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실을 먼저 잘라내 줄 건데요. 실은 보통 90cm 정도 길이로 되는 길이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실버 레더얀이랑 뭐 블랙 레더얀도 있고 그냥 이렇게 면으로 제작된 패브릭 얀도 색상 옵션 선택에 같이 있는데요. 2개 실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패브릭 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마 실이 안쪽으로 말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블랙 레더 얀이나 실버 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이 좀 펼쳐져 있는 상태여서 이 시작을 하실 때 이 실을 좀 당겨서 이 실들이 안쪽으로 말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망에다가 실을 꿰주시는 게 작업하시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자로 재서 정확히 90cm 하기보다는 그냥 우선은 이제 눈대중으로 한 30cm 정도 됐을 것 같다 싶은 길이에 잡아서 3번 이렇게 접어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블랙 레더 얀이랑 실버 얀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조금 이 실버 얀이랑 블랙 레더 얀이 좀 더 질긴 그런 소재로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에 조금 이제 망에 실을 쉽게 꿰 수 있도록 끝쪽에 한 8cm 정도를 가위로 실을 반 정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돗바늘이 망에 통과할 때 조금 더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이고요. 이 정도 이렇게 반 잘라주셨으면 이제 끝에 이렇게 잘라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최대한 이렇게 쭉쭉 당겨주세요. 이게 워낙에 질긴 탕성이로 제작이 된 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세게 당겨주셔도 끊어질 일은 아마 없을 거고요. 이렇게 쭉쭉 실을 양끝으로 잡고서 당겨주시면 실이 아까 패브릭 면처럼 이제 안쪽으로 말리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말려져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이 실이 망을 이렇게 꿰 때 이 흰색 면이 바깥으로 돌출되는 그런
번거로운 일을 조금 더 줄여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쭉쭉 당겨주신 다음에 작업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오늘 튜토리얼 영상을 제작할 때는 이 패브릭 요 실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좀 더 잘 보일 수 있는 실 색상일 것 같아서 이 색상을 가져왔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브릭 양 같은 경우는 좀 부드럽기 때문에 굳이 얘는 끝을 반으로 자르는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 이 망을 보시면 요 양쪽 끝이 다 똑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어느 쪽에서 시작을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리고 망을 보시면 지금 요 안쪽에 이렇게 네 군데 삐져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가위로 자르고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망을 보시면 이렇게 만져보셨을 때 한쪽 면은 평평한 면이 있고 한쪽 면은 이렇게 오돌토돌 튀어나온 부분이 느껴지실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평평한 면이 안쪽 면이고 지금 이렇게 오돌토돌한 면이 바깥면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저희가 제작할 때는 바깥면을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상태로 두시고서 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 끝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끝에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우선 남겨두고 여기 한 번, 두 번, 두 번째 줄에 있는 구멍에 바늘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실 때 이 실을 끝까지 다 빼지 마시고 끝에 한 7cm에서 8cm 정도 남겨두시고 이렇게 손으로 안쪽에서 잡아주신 상태로 이렇게 여기까지만 실을 빼줍니다. 그리고 지금 요 구멍 기준으로 해서 옆으로 한 칸 이동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바늘을 또 넣겠습니다. 대각선 사선 방향으로 올려주는 거고요. 이렇게 모양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요 가운데 요 라인에 바늘을 넣어줄 건데요. 처음에 넣어줬던 이 구멍 기준으로 하나, 둘, 세 번째에 바늘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똑같이 이번에 넣어주시기 전에 방금 이 실을 이렇게 빼주실 때 뒷면에서는 이 남아있는 이 실을 이렇게 감싸주시면서 실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라가면서 계속 이 안쪽에서는 이 실을 감싸주면서 올라가 줄 거고 그러면서 이 실이 이제 풀리지 않게 이렇게 매듭 지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아까처럼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매끈한 면이 있고 실이 아까 안쪽으로 말리면서 이렇게 가운데에 갈라져 있는 면이 이렇게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실을 넣어주실 땐 되도록 이 바깥쪽이 여기 보이게 하기보다는 이 매끄러운 면이 바깥쪽에 보이도록 이 가방을 짜주시는 게 더 깔끔해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꿰매시다 보면 가끔 실이 뒤틀리면서 얘가 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실을 조금 이렇게 만져서 다시 한번 이 매끄러운 면이 나올 수 있게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또 아까 나온 구멍 기준 하나, 둘, 세 번째 넣겠습니다. 여기 또 안쪽에를 감싸줬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요 지금 끝에까지 쭉 따라서 이렇게 대각선 사선 모양으로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끝까지 다 오셨으면 이제 요 헤링본 패턴을 만들려면 똑같이 이제 반대편에서도 대각선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넣은 구멍 하나, 둘, 세 번째에 바늘을 빼주겠습니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 하나, 둘, 셋, 넷 하고 한 칸 옆으로 여기로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제 똑같이 대칭적으로 대각선으로 계속해서 꿰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반이 갈라진 게 바깥쪽 면으로 나오게 되면 한번 실을 정리해서 이 매끄러운 면으로 나올 수 있게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세 번째 칸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 칸 밑으로 바늘을 넣어주시고 다시 네 번째 칸 밑에 옆으로 넣어주겠습니다. 일일이 칸수를 세기가 번거로우시면 지금 이 처음에 넣어줬던 이 실이 나온 구멍들을 확인하셔서 똑같이 반대편에 실을 넣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이제 실이 한 6cm에서 7cm 정도 남았을 때 이제 바늘을 빼주시고 그 다음 실을 이어서 여기 해줄 건데요. 일단 이 남은 실은 이 상태로 두고 새로 아까 똑같이 90cm로 실을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을 새로 가져오셨으면 이제 아까 끊긴 그 다음 칸부터 다시 새로 연결을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났기 때문에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에 실을 넣어 주시고요. 아까처럼 이 실 한 7cm 정도 남겨주시고 이 아까 마지막에 끊긴 실이랑 함께 잡은 상태에서 실을 넣어 주겠습니다. 해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 칸에 실을 또 요 칸 밑으로 이 칸 밑으로 하나, 둘, 세 번째에 넣어 주실 때 이 뒤에 지금 이 두 개의 실을 같이 묶어 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세 번째. 이렇게 묶여서 풀리지 않게 해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이렇게 똑같이 쭉 이 끝까지 이 실을 꿰매주세요. 자, 여기 반대편 끝까지 다 오셨다면 또 이어서 똑같이 하나, 둘, 셋, 세 번째 옆으로 이동해서 이 헤링본 패턴을 계속 쭉 짜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짜주시면 되고요.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오른쪽 아래 대각선, 그 다음에 또 왼쪽 아래 대각선 이런 식으로 번갈아서 헤링본 패턴을 계속 이렇게 쭉 짜주시면서 왔다 갔다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방법이 솔직히 어려운 건 없고 그냥 계속 같은 패턴으로 이 몸통을 쭉 채워주기 때문에 이 조금 루즈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렇게 쭉 짜서 완성하시면 되게 예쁜 헤링본 패턴의 가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쭉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뜨시다 보면은 이 망이 이렇게 끝이 사선으로 생긴 면이다 보니까 이 네모 모양 격자의 구멍이 이렇게 끝에 작은 세모 모양으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멍에 바늘을 넣어도 될지는 저 같은 경우는 충분한 공간이 있다면 넣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런 구멍이나 요런 구멍은 굉장히 작아서 저희가 나중에 이 끝에 구멍들은 보시면은 이 면이랑 이렇게 나중에 연결을 해줄 때 여기에 또 이렇게 엮어줘야 되거든요. 보이실까요? 이렇게 만들어진 걸 예시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 끝에 이제 옆면을 연결해 줄 때 이렇게 이 끝면들을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런 작은 구멍들은 이런 작은 구멍들은 그때 사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작은 구멍에까지 이 몸체 헤링본 패턴을 넣을 때 넣어주면은 나중에 이 옆면 연결할 때 여기에 또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잘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너무 억지로 또 이 작은 구멍에 바늘을 밀어 넣어서 실을 깨다가 자칫 잘못하면 요 얇은 면이 찢어질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구멍들은 이 본체 헤링본 패턴을 만들어줄 때는 이렇게 건너뛰어주는 편이고요. 요 구멍 크기 같은 경우는 저는 2번 정도 바늘이 통과할 수 있는 크기라고 보여져서 이 몸체 헤링본 패턴을 떠줄 때 여기도 이렇게 통과를 해서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구멍들이 이 밑으로 진행을 하시면서 계속 간간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시면 조금 구멍 크기를 보고 이 정도 크기는 괜찮다. 그리고 이 정도 크기는 2번 지나가기 좀 힘들 것 같다 하시면 과감히 이 칸을 건너뛰고 이 다음 칸부터 바늘을 넣어서 진행을 해주시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넣어서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하고 옆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헤링본 패턴 쭉 이어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멍은 너무 작아서 제가 건너뛰고 요 다음 칸에 넣는다고 하면요. 원래 저희가 앞에서 해온 거는 이 칸 기준 하나, 둘, 셋, 네 번째 이렇게 넣어서 헤링본 패턴을 짜주잖아요. 근데 지금 원래는 이 칸에 넣었으면 이 칸수가 딱 맞아서 이 앞에 패턴들이랑 같은 열에 이 사선이 들어가게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지금 칸수가 맞지 않아서 어디에 넣어야 될지 헷갈리실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칸이 여기가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갈 것 같아서 건너뛰셨을 경우에는 그냥 요 앞에 있는 지금 이 헤링본 패턴이 만들어진 이 구멍을 기준으로 무조건 이 구멍에 맞춰서 헤링본 패턴을 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네 앞에 패턴들이랑 같은 칸에 일관되게 넣어주셔야 이렇게 가방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이렇게 균일하게 같은 패턴으로 짜여진 걸로 보이거든요. 사실 가방을 봤을 때 뭐 하나하나 구석구석 뜯어보기보다는 이 전체적인 느낌을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끝에가 조금 안 맞는 건 만든 저희끼리만의 비밀로 알고 있고 그냥 요 앞에 지금 이 회링본 패턴이 같은 열과 행을 맞춰서 이렇게 짜여진 거를 목표로 해서 짜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원래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넣어야 되는 게 원래 패턴 저희가 해왔던 거 규칙상 맞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여기 칸에 이 대각선 패턴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칸에 맞춰서 하나, 둘, 셋 하고 옆에 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제는 똑같이 또 여기 요 칸에 지금 이렇게 패턴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번에도 그 원래 기준, 원래 저희가 세던 칸수와는 규칙이 다르지만 이 앞에 것과 열을 맞추기 위해서 요 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똑같이 얘네와 같은 열을 맞춰서 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저희 세웠던 규칙대로 하나, 둘, 셋, 넷 하고 옆에 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이 줄뿐만 아니라 이 뒤에도 계속 쭉 이제 이런 식으로 좁아지는 칸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칸을 어디에 넣어야 되지 헷갈리시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근데 그러실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이 앞에 열에 맞춰서 짜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 부분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한 번 더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요렇게 요 구멍에 나왔는데요. 아까처럼 원래라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가는 게 맞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기 기존의 칸들이랑 모양도 맞지가 않고 이 가운데가 너무 비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존에 아까 얘도 좀 저희 규칙에 맞지 않게 짧게 올라갔던 것처럼 요 구멍에 맞춰서 이 모양에 맞춰서 여기에 먼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째, 여기가 지금 몇 번째 구멍이냐고 물어보시면 끝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구멍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여기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 헤링본 패턴이 들어간 구멍이 여기죠. 여기 구멍에 넣어줘서 바깥으로 나옵니다. 다음에 이제 똑같이 요 기존에 위에 있는 헤링본 패턴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옆에 칸에 들어가서 이제 쭉 똑같이 요 기존의 헤링본 패턴들과 맞춰서 계속해서 실을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윗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다 떠주셨으면 이 부분을 다 채워주지 않으면 나중에 이 윗면이랑 옆면을 연결할 때 이 부분이 비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쪽 면은 지금 실로 채워줬거든요. 이제 이쪽 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좀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실을 한번 끊어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의 실로 한번 새로운 실로 이쪽을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곳에 남아있는 이 나머지 실은 뒤집어서 안쪽 면에 이 현재 이렇게 엮여져 있는 이 실들 사이로 얘를 넣어서 빼줄게요. 하나, 둘, 한 세 군데 이렇게 바늘을 끼워줘서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매듭이 지어지겠죠? 하고 바로 이어서 이쪽 면 이제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면을 메꿔줄 때도 여기 앞쪽 면에 실을 끼워준 상태에서 메꿔주겠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빼주고 자, 다시 앞면으로 와서 이 가운데 이 부분에 넣어주고 옆에 구멍에 맞춰서 여기에 바늘을 넣겠습니다. 또 지금 여기 요 구멍이 나온 곳으로 해서 여기에 바늘을 넣어 줄게요. 지금 요 구멍입니다. 여기 요 구멍에 들어갈지 한번 넣어 볼게요. 좀 많이 작아서 이 부분이 들어가네. 이렇게 해서 네. 이 정도 이제 망이 안 보이는 정도로만 실로 가려줬으면 여기까지만 하고 안쪽에 뒤집어서 실 엮어줘서 실 안쪽에 실을 넣어 주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이 실을 끼워 주실 때 여기에 이미 다른 실이 이렇게 통과한 자국이 있는 곳은 한 번 더 지나가지 않고 한 번도 이렇게 실이 통과하지 않은 곳으로 넣어서 빼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가방의 밑면이 되는 부분인데 여기까지 이렇게 실을 채워주다가 여기로 넘어와서 실을 깨주기가 위치가 애매해서 저는 여기까지만 실을 채워주고 끊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요 구멍부터 다시 시작해서 꿰매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90cm 길이의 실을 잘라오도록 할게요. 자, 실을 이제 가져왔으면 여기 밑면 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쪽 오른쪽 끝 구멍부터 시작을 할게요. 조금 더 작업하기 쉽게 돌려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바늘을 넣어주시고, 원래라면 위로 네 번째겠지만 지금 현재 옆에 있는 이 헤링본 패턴이 이쪽에 대각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이쪽에 맞춰서 바늘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헤링본 패턴의 시작점이 이 구멍이죠. 얘도 똑같이 거기에 맞춰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옆에 칸 넣어주겠습니다. 이후부터는 다 동일하게 이제 옆에 헤링본 패턴에 맞춰서 저희가 외웠던 규칙대로 바늘을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첫 줄을 떠주셨으면 이제 저는 뒤집어서 이제 다시 이쪽 헤링본 패턴을 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일하게 아까와 똑같이 옆에 헤링본 패턴의 열에 맞춰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밑면을 다 채워주셨으면 여기까지 딱 채운 상태에서 저는 실을 끊어줬고요. 이제 이어서 여기서부터 다시 또 여기 맞은편 면이랑 동일하게 헤링본 스티치로 쭉 짜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끝에 여기 좁은 구멍들도 여기 한 것처럼 실로 메꿔주시면서 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면을 채울 때도 기존에 지금 저희가 맞췄던 이 헤링본 스티치 열에 맞춰서 똑같이 짜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가방끈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성품 보면 이렇게 세 칸으로 이루어진 길게 잘라진 네트망이 함께 있을 거예요. 이걸 꺼내 주시고요. 사실 이 패턴도 동일하게 헤링본 패턴으로 짤 거라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나 있죠? 가운데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실은 똑같이 90cm 길이로 잘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이 실 남겨주고 그리고 똑같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가운데 하나, 둘, 세 번째
이 패턴은 아까 저희 가방 몸체에서 했던 거랑 같은 패턴이라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엮어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둘, 셋, 넷. 둘, 셋, 둘, 셋. 이 같은 방법으로 여기 오른쪽 대각선 만들어주는 거를 끝까지 쭉, 여기 끝까지 다 만들어주세요. 자, 처음 실이 이제 다 됐을 때 다음 새로운 실 연결할 때도 아까 몸통에서 한 것과 똑같이 뒤에 실 바로 그 다음 구멍부터 바늘 넣어 주시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이 안쪽 면에서 실 같이 엮어주면서 고정시켜 주겠습니다. 다 방법은 동일합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뒤에 묶여진 거 보시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가운데 헤링본 패턴을 모두 끝까지 다 채워주셨다면 저희 여기 테두리 이 망을 또 실로 감싸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이 헤링본 패턴 짜주고 나서 지금 실이 아직 여분이 더 있어서 바로 이어서 감아줄 거고요. 만약에 실을 딱 여기서 딱 맞게 하셨다 하더라도 저희 기존에 하셨던 것처럼 실을 새로 시작하실 때는 요 가운데 이렇게 실 꽂아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는 작업을 시작을 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실 길이는 똑같이 90cm로 잘라주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테두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가운데 여기 마지막으로 실이 빠졌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옆에 칸으로 이동해서 여기를 이 부분을 감싸서 망이 안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 나온 곳으로 이렇게 실을 한 번 감싸고 다시 안에서 바깥쪽으로 감싸줄게요. 또 이제 전 요렇게 해서 여기 옆으로 올라갈게요. 계속 옆으로 한 칸씩 이동하시면서 실을 감싸주시면 되세요. 최대한 이 망이 보이지 않게 하는 게 좀 더 깔끔해 보이고 완성도가 높아 보이는 면이 있어서 실로 이렇게 감싸서 테두리 망이 보이지 않게 해준다고 생각하시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실이 이제 감싸주시다가 실이 다 됐을 때, 여기가 겉면이고, 이제 여기가 안쪽 면이라고 할게요. 이 안쪽 면으로 돌려서, 이 지금 엮여져 있는 이 실 사이로 얘네들을 끼워 넣어서 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 3군데 정도 통과해서 빼줄게요. 빼주시고 남은 부분은 가위로 자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대로 이어서 이쪽도 같은 길이 90cm로 잘라서 테두리를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실 연결할 때도 얘도 똑같이 여기 가운데 있는 헤링본 패턴에 넣어서 실을 고정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실이 이렇게 엮여져 있는 곳에 2번 놓지 않고요. 아무 실도 통과하지 않은 곳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집어서 아까 끊긴 곳에서부터 이렇게 감싸줄게요.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계속 실은 요 안쪽 본체 요 안쪽 면에 엮어져 있는 곳에 통과를 해서 고정시켜 주시고 이어서 계속 실 이 테두리 쫙 이 끝까지 한 바퀴 돌아서 끝까지 이렇게 실로 감싸 주세요. 자, 이번에는 가방끈을 몸체에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몸체가 여기 양면으로 다 꽉 채워져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가방끈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가방끈을 여기 몸체에 이렇게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걸로 순서를 하겠습니다. 가방끈을 먼저 연결하는 이유는 이 가방의 틀을 완전히 잡고 나서 가방끈을 연결하면 조금 만들기 불편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방 틀을 잡기 전에 가방끈을 먼저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방끈을 어디에다 연결할지 먼저 표시를 할 건데요. 여기 끝에 구멍, 지금 마름모 모양의 작은 구멍 보이시죠? 요 구멍 기준으로 안쪽으로 12칸 세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저는 잠시 표시를 이렇게 살짝 해둘게요. 망에다가. 여기까지가 12칸. 그리고 여기도 끝에서 12칸 되는 곳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까지부터 여기까지가 총 12칸인 거예요. 양 끝으로. 그래서 이 가방끈을 접어주실 때는 요런 모양이 되도록 잡아주신 상태에서 이 가방끈의 끝이 이 12칸 지금 표시해 놓은 곳 있죠? 요 칸 끝에 이렇게 오도록 위치를 잡아주고 실로 여기에 같이 엮어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이 실의 길이를 현재 120cm 길이 정도로 잘라주었습니다. 30cm 길이로 4번 접어서 잘라준 상태이고요. 이제 여기 지금 윗면
이쪽 실로 감싸주면서 이 가방끈도 같이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맨 끝에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자, 이번에도 요 실을 끝에는 살짝 남겨둔 상태에서 이제 이 윗면을 실로 감싸주면서 왼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겠습니다. 이 남은 실은 요 윗면을 감싸주면서 같이 이렇게 감싸주면서 풀리지 않게 고정을 해줄게요. 자, 지금 아까 제가 12칸 표시했던 요 부분까지 왔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주시고 이 가방끈 끝에 이제 이 끝에 구멍을 세주시면 하나, 둘, 세 번째 이 세 번째 구멍까지 여기 이 가방 본체의 윗면과 이렇게 맞닿아서 요 구멍까지 이렇게 맞물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선 요 안쪽 요 세 면을 다 실로 요 몸체와 엮어서 이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 12번째 표시해 놓은 곳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하나, 둘, 세 번째 칸 여기 위쪽을 여기 윗면과 맞춰주세요. 이렇게 요 헤링본 패턴 하나가 딱 보이는 요 지점부터 바깥으로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한번 지금 이 가방끈도 같이 통과시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요 칸 여기에 한번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안쪽으로 뒤집어서 요 3면을 다 요 가방 본체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 안쪽 면에 함께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 망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바깥쪽 면에서는 이 헤링본 패턴 실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거든요. 안쪽에다 이렇게 엮어줍니다. 바깥에서는 표시가 나지 않죠? 이렇게 빼주셨으면 한 번 또 이 가방끈 바늘 넣어서 완전히 바깥으로 안 뺄 거고요. 이렇게 안 빼고 요 안쪽에서 이렇게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실까요?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도 요 안쪽망 앞에 있는 이 플라스틱 선 여기에 엮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깥에선 보이지 않게 안쪽에서만 계속 작업을 해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여기 3면을 계속 쭉 이렇게 안쪽 망에 엮어줄 거예요. 이번에는 여기 모서리. 이번에도 여기 망에 이렇게 껴서 해주겠습니다. 또 밑에 칸. 또 여기 밑에만 여기 부분에 계속해서 주변망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주변망에 그리고 저는 이 마지막 이쪽 면봉 시켜주기 전에 앞쪽에서 보시면 현재 여기 윗면들이 아직 비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실로 이제 엮어서 이 가방끈과 함께 엮어서 이 망을 가리고 싶거든요. 지금 한 이 정도 왔을 때 여기 가운데 구멍 끝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여기 네 번째 끝에서 다시 할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에 실을 빼주신 다음에 여기에 연결하겠습니다. 가운데 여기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안쪽 구멍으로 나올 수 있게 가방끈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옆으로도 이동해서 이렇게 한 칸 더 있죠? 이 부분 같은 네 번째 칸인데 한 칸 옆으로 이동해서 이 칸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자, 지금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쪽 면도 한 번 더 고정을 시켜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쪽 면, 요 앞에 옆에 있는 요 망에 엮어주겠습니다.
다음에 요쪽 면 한 번 더 망으로 감싸줄게요. 여기 넣어서 이렇게 한 번 더 안쪽으로 빼줄게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좀 이제 튼튼하게 연결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아까와 똑같이 그대로 이쪽 면 쭉 따라서 실로 감싸줄게요. 지금 현재 실이 안쪽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쪽. 저는 망을 한 번 더 여기가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이쪽 구멍에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쭉 옆 칸으로 이동하시면서 실을 넣어주겠습니다. 보시다가 여기 끝까지 가시면 안 되고 또 이제 나머지 한쪽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이 가방끈이 올 것 같은 위치에 대보시고 잘 계산하셔서 요 윗면을 실로 감싸주세요. 그리고 이 가방끈을 이제 이렇게 연결하실 때 잘못해서 요 안쪽 면이 바깥으로 나오게 이렇게 구부려서 연결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바깥면이 여기 헤링본 패턴이 예쁘게 보이는 바깥면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휘어준 상태에서 여기 아까처럼 여기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구멍 여기까지 이 몸체 윗면과 맞닿도록 위치를 잡아주세요. 요렇게 그리고 아까 12칸 표시했던 요 부분이 이 가방끈 끝에 오도록 해서 요렇게 잡아주고 아까와 똑같이 여기 같이 가방끈이랑 엮어주면서 안쪽 3면 움직이지 않도록 실로 단단히 고정해 주겠습니다. 끝에 구멍부터 이렇게 지금 연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쪽 면으로 돌아서 저랑 똑같이 이 안쪽 망에 실을 엮어주세요. 바깥에서는 헤링본 패턴에 영향을 주지 않은 선에서 실을 엮어주시면 됩니다. 음, 요 안쪽 망에서만 엮여지도록 해줄게요. 그러시면 바깥에선 티가 안 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가운데 놓으면 아직 안 감싸주는 부분도 같이 감싸주겠습니다. 가운데로 바늘 나와서 가운데로 이렇게 이쪽 가방끈도 고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마저 여기까지 실로 엮어서 망을 실로 감싸주세요. 망 끝까지 실을 다 감으셨으면 남은 실은 6에서 7cm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세요. 실을 잘라주셨으면 이제 여기 옆면과 옆면을 이렇게 겹친 상태에서 요 옆면을 연결해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는 이쪽 면은 아직 안 뜬 상태인데 고객님들께서는 여기 끝까지 다 채웠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옆면을 연결했을 때 여기 밑에서부터 엮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바늘을 요 망과 망 사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늘 하던 것처럼 끝에 한 7cm 정도 남겨주고 이제 이 반대편 마지막 구멍에 또 넣어서 방금 지나온 요 구멍 한 번 더 통과하겠습니다. 이 남은 실은 가운데에 넣어주면서 이렇게 망을 엮어주면서 같이 얘도 그 사이에 끼게 해서 엮어줄 거예요. 요 실은. 그래서 쭉 구멍 따라서 끝에 보이시죠? 끝에 구멍에 넣어서 가운데 실 아래쪽으로 구멍을 넣어서 엮어주시면 됩니다.
구멍이 너무 작아서 통과가 안 될 것 같다 싶을 때는 그냥 요 더 큰 구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맞은편 구멍과 위치를 잘 맞춰서 꿰매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저는 이 정도면 고정이 많이 됐을 것 같아서 남은 부분은 잘라주겠습니다. 어, 이 작은 구멍은 잘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자칫 잘못하면 많이 찢어질 것 같아서 밑에 더 큰 구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 구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에 어느 정도 올라오셨을 때 아까 이쪽은 남은 실이 있잖아요. 이 실도 엮어주면서 같이 여기에 이렇게 매듭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가운데 실을 넣어주시고요. 같이 매듭 지어질 수 있게 할게요. 튀어나온 부분은 자르면 되기 때문에 접어주시고 계속 이어서 맞은편 구멍에 맞춰서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구멍이 작은 곳을 지나기가 어려우실 때는 그냥 밑에 더 큰 구멍을 통과하셔도 되고 굳이 여기를 꼭 하고 싶다고 하시면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끝에 실을 조금 이렇게 끝에 부분만 남겨놔서 여기 지나갈 때 실이 통통해지지 않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작은 구멍에 너무 억지로 넣다가 이 망이 찢어지는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잘 보시고 이렇게 해봤을 때 좀 될 것 같으면 넣어주시고 안 되면 그냥 바로 다음 큰 구멍에 넣어주세요. 지금 이렇게 통과가 돼서 빼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맞은편 구멍에 통과를 해야 되니까 이때도 실을 조금 끝에 이렇게 얇게 조금 이렇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통과할게요. 요 끝에 구멍 이렇게 옆에 면 다 채워줬죠? 근데 아직 우리 실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저는 마저 요 반대편 밑면도 이 실로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 구멍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여기에 표시하고 이쪽 끝에도 표시해 둘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러면 아까처럼 동일하게 이쪽도 엮어주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연결하신 것과 동일하게 가방끈 이쯤에 대셔서 같이 이 가방 몸체에 고정되게 엮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점은 지금 옆면에서 올라온 이 실을 그대로 계속 엮어서 해주신다는 것 뿐입니다. 자, 이 부분도 아직 이 가방끈은 제작이 안 됐지만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아까 하나, 둘, 셋, 세 번째가 여기 오게 이렇게 맞춰주신 상태에서 이 가방끈이랑 같이 엮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모두 아까 알려드린 것과 동일합니다. 가방끈의 나머지 한쪽도 표시해둔 곳에 맞춰 자리를 잡고 실로 엮어줍니다. 밑에 몸통과 연결하는 곳도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엮어주세요. 망 끝까지 다 왔으면 끝에 실은 일부 남겨둡니다.
반대편 옆면도 아까와 동일하게 끝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실을 엮어줍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밑면이랑 옆면 이렇게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옆면 이렇게 연결을 했잖아요. 이제 여기 밑면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이 요 망과 망 사이에 먼저 바늘을 넣어서 이 끝에 구멍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요 지금 실이 들어가 있는 요 구멍부터 망이 안 보이도록 감싸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넣어서 실을 다 안 빼고 여기 가운데에 실을 넣어서 빼줄게요. 그 다음에 반대편 구멍에 들어가서 옆에 구멍으로 나오겠습니다. 그때 이 실도 같이 감싸줄 수 있게 바늘 위에 실 넣어주시고 그 밑에 바늘 이렇게 들어갈게요. 실 길이는 똑같이 90cm로 잘라주었습니다. 똑같이 이제 구멍을 한 칸 한 칸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실도 같이 엮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끝에 구멍에 저는 이 정도 엮어줬으면 더 이상 실은 안 풀릴 것 같아서 나머지는 잘라주겠습니다. 계속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 밑면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고 이제 이 끝까지 다 연결을 해주셨으면 이 마지막 실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세요. 안쪽으로 쭉 빼주시고 안쪽에 있는 이 엮여져 있는 이 실들 사이에 저희 마지막 마무리 해주는 것처럼 실을 넣어서 고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이게 구조상 많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안쪽 면에 실을 엮어주고 잘라내겠습니다.
똑같이 이 반대쪽도 옆면 연결하시고 나서 여기 옆면 연결하시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옆면과 아랫면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가방의 형태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는 핸드메이드 라벨을 가방에 고정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성품 보시면 이렇게 실타래가 5가지 색깔이 같이 묶여있는 구성품이 들어있을 거예요. 아마 바늘도 세트로 같이 들어있을 텐데 거기서 실을 잘라서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 길이는 사실 저는 뭐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고 지금 어차피 요 각 면에 한두 번씩만 꼬매줄 길이라서 많이 사용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뭐 한 20cm 정도 되는 길이가 나오게 이렇게 저희 그냥 바느질 하듯이 똑같이 실을 잘라서 반알에 통과시키고 반으로 접어서 이렇게 매듭 지어줬습니다. 이 길이가 한 20cm 정도 나오도록 했습니다. 이거보다 뭐 더 짧게 하셔도 되고 더 길게 자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치를 잡아줄 건데요. 핸드메이드 라벨 보시면 이제 요 가방 가로 길이의 센터에 위치하게끔 저는 위치를 잡아줬고요. 제일 가늠하기 쉬운 거는 아무래도 가방끈 요 사이 길이 가운데 정도 위치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떨어지는 이 높이 길이는 저는 이 헤링본 패턴 지금 보시면 요 한 줄 그리고 2줄 나와 있죠? 요 2줄이 끝나는 시점에 핸드메이드 라벨을 이렇게 부착을 해줄 겁니다. 근데 핸드메이드 라벨은 뭐 원하시는 대로 뭐 요쪽 끝에 이렇게 가방 끝에 한쪽 귀퉁이에 다셔도 되고 뭐 원하시는 위치에 사실 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 이제 가방 샘플 만들 때 어느 위치에 놨는지를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위치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위치를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그리고 저희 핸드메이드 라벨은 양 끝에 이렇게 시접이 접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따로 끝에 뭐 고객님이 이렇게 시접을 만들어 주시거나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이 끝이 이렇게 접힌 상태에서 꼬매 주시면 되고요. 위치를 이렇게 잡아주고 자,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셨으면 이 안쪽에서 먼저 바깥쪽으로 꼬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의 위치를 잘 찾으신 다음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바늘을 빼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한 3-4mm 정도 되는 위치에 이렇게 또 넣어줍니다. 사실 어려운 건 없고요. 계속 그냥 요 위치 요렇게 한두 번 더 같은 위치에 실을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전 요 밑으로 또 이제 이동할게요. 그냥 꼬매주실 때 이 위치만 많이 흔들리지 않게 위치를 잡아주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해줄게요. 같은 위치에. 그리고 이번에 또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저는 바로 밑에 같은 라인 밑에 먼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 요 오른쪽 상단 귀퉁이 지금 저는 실 길이가 짧아서 일단은 여기는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실 길이가 더 여유가 있으시다면 한 번 더 여기 꿰매주세요. 그리고 요 안쪽에서 저희 바느질 하시는 것처럼 매듭 지어주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실이 안 풀리게 매듭 지어주시고 잘라주세요. 그러면 핸드메이드 라벨까지 모두 달아줬고 가방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구성품에 같이 넣어드린 이 하트 키링도 가방에 꼭 같이 달아주세요. 달아주면 되게 예쁘거든요. 가방에 포인트도 되고 저는 가방끈 이쪽에 이렇게 달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시면 굉장히 달랑달랑 이렇게 예쁘게 가방에 포인트가 돼서 굉장히 예쁩니다. 모두 튜토리얼 영상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